그동안 건설업계에는 이 건설사들의 수급 불균형이 나타났었습니다. 매물은 많이 쌓여가는데 이런 매물을 책임져 줄 만한 새로운 주인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말하자면 몇 가지 건설사들이 매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이 건설사들을 사들여서 수익성을 올릴 희망, 뭐라고 할까요? 성장성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매물로만 나와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요즘에는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개선될 조짐이 보인다고 하네요. 취재 기자가 직접 취재를 해왔다고 하니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까지 건설업계 매물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 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좀 네. 이야기를 좀 풀어주시죠. 네, 일단 가장 최근에 급 진전된 사례부터 볼까요? 네. 시공능력 59위 LRG 건설. 지난해 8월 그리고 올해 3월 M&A를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도전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7일이죠. 법원은 LRG 건설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생 DNC를 선정했습니다. LRG 건설은 주관사인 3일 회계법인과 M&A를 추진했는데요. 삼만가뮤의 대주주인 송원 그리고 현생 DNC가 2파전을 벌이다가 송원 측이 포기하면서 단독 체제로 좁혀졌습니다. 그런데 현생 DNC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네. 현승 DNC라는 업체 자체가 그렇게 네. 익숙한 기업은 아니에요. 어떤 저도 기업이에요? 많이 들어보진 네. 않았는데 시행사 중에서는 꽤 잔뼈가 굵은 업체입니다. 다만 현생 DNC가 단독으로 인수에 나서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MOU 체결 단계에 있는데 현생 DNC 외에 또 다른 그룹 A사가 컨소시엄을 이뤄서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생 DNC 측은 A사와 컨소시엄을 이뤄서 신용을 한층 더 보강한 뒤에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A사라고 명명한 이유는 밝히면 안 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예, 지금 MOU가 체결 단계에 네. 있고 컨소시엄을 이룰지가 확정되지 않은 아. 상태이기 때문에 A사라고 한 것입니다.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저도 참 궁금합니다. 나중에 네. 제가 추가 어떤 취재가 기업인지. 되면 또 현장 플러스에서 다시 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LIG 건설의 어떤 매각 금액이 얼마가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사들의 매각이 추진이 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가 바로 금액인데요. 네. 이 건설사가 수익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 몸집의 금액 자체가 너무 비싸면 네. 차마 이렇게 쉽사리 손을 네. 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LIG 건설의 매각 금액은 좀 어느 정도로 네. 책정이 되겠어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몸집이 너무 크면 계속 M&A가 좌절됩니다. 네. 이번에 예상되는 매각 금액 600억 원입니다. 사실 요즘 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건설 경기 지금 좀 어려운데 지금 상황 고려하면 너무 비싼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많은데요. 600억 원도 비싼 그렇죠. 거예요? 네, 최근에 동양건설산업 M&A가 160억 원에 성사가 됐으니까 네. 이에 4배에 가까운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에 글로리 콘도라고 있는데 네. 이 글로리 콘도를 LIG 건설이 가지고 있는데 이 금액만 200억 원이 넘습니다. 때문에 매각 가격이 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생 DNC는 이번에 글로리 콘도도 함께 인수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게 참 저도 궁금한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현생 DNC 측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금이 있고 여기에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주관사인 3일 회계법인 측에서는 실사를 했더니 인수 자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대 글로리 콘도의 금액까지 산정을 네. 해서 같이 살 테니까 비싸진 거죠. 네. 좀 덤으로 끼워줘라. 가격. 네. 그렇게 LIG 건설 이번에 실패하면 좀 걱정이거든요. 왜 이번에도 그런가요? M&A에 실패하면 법원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파산 압박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MOU 체결 그리고 실사, 추가 협상, 본계약까지 무사히 M&A를 완주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가 성사될지 안 될지 해운대 글로리 콘도를 좀 직접 가보고 싶기도 하네요. 저는 해운대에 자주 가는데 네. 글로리콘도 봤는데 200실 넘는 규모인데 꽤 영업이 성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변 바로 앞에 있는 콘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굉장히 인기도 있고 굉장히 탐나는 그런 어떤 인수, 매수 물량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자, 그런데 M&A를 성공한 사례들도 최근에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LIG 건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성공한 사례도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게 있었어요? 최근에 동양건설 산업이 M&A에 성공했죠. 아파트 브랜드 동양 파라곤으로 유명하잖아요. 최근에 이지건설이 인수했습니다. 이지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이지더원으로 유명한데요. 매각 금액은 160억 원인데 이지건설 자체 자금으로 조달해서 M&A 지금 본계약 체결 이후에 그렇군요.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M&A가 성공하면서 이지건설은 시행 전문사에서 종합건설회사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당분간은 아파트 브랜드 파라곤 그리고 이지더원 모두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실 동양건설 산업도 M&A 쉽지 않았습니다. 네.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작년에는 노웨이트 컨소시엄에서 인수할 것처럼 하다가 네. 결국에는 중도금 납입을 못했잖아요. 이런 난항을 겪기도 했는데 이번에 성공적으로 인수가 되어서 다른 건설사로도 좀 바톤 터치를 해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그렇군요. 동양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성공 사례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미소지움이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신성건설도 얼마 전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성건설은 지난 7월이죠. SG그룹에 인수가 돼서 네. SG 신성건설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SG그룹도 그렇게 익숙하진 않은데. 네, SG그룹이 M&A 시장에서는 되게 유명한데 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그 구인정보지 가로수 알고 계세요? 네. 그 가로수로 유명한 기업이 SG그룹인데요. 이 밖에도 M&A 시장에서 26개 계열사를 인수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확장한 기업의 SG그룹입니다. 그렇군요. 신성건설 제가 작년에 참 취재를 열심히 했는데요. 네. 사실 SG그룹에 인수되기 전에 작년에 이제 연합자산관리 유암코에 먼저 인수된 바 있거든요. 네. 당시에 매각 금액이 200억 원대 중반이었는데 유암코에서 이번에 또 SG그룹으로 넘어가서 유암코는 1년 만에 투자금을 회수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유암코가 뭔지 또 궁금해하는 분들 많죠. 맞아요. 참. 네. 이 M&A 시장 그러니까 그리고- M&A 시장이라는 네. 게 일반인들이 접할 수 없는 네. 분야다 보니까 우리가 네.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훨씬 그렇죠. 많아요. 네. 유암코는 부실 채권을 인수하는 기업인데요. 네. 캠코가 공공기관 영역에 캠코가 있다면 민간 쪽에는 유암코가 있어요. 네. 네, 2009년에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등 좀 6개 금융기관 꾸려서 만든 민간 자산관리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네. 건설사들의 M&A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자체가 아직까지 이 M&A 성사되지 못한 기업들의 어떤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몇 개의 기업들은 성공적으로 M&A 성사를 했고 혹은 성공적인 진행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쌍용건설은 이제 걸음마 단계, 초기 단계에 있다 보니까 쌍용건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해서 저희가 앞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된 건데 쌍용건설은 현재 M&A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거죠?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쌍용건설이 제일 관심이 네. 많거든요. 이번에 이제 M&A가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에 붙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요. 현재 M&A 초기 단계죠. 인수 의향서 곧 LOI 접수까지 그 단계까지 마친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네. 어떤 기업들이 관심을 인수를 하고 보이냐? 관심 보이냐 이 정도만 그렇죠. 나타난 거죠. 근데 지금 LOI 접수까지 끝났는데 대체적으로 해외 사모펀드가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 밖에는 삼라 마이더스 그룹이 LOI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실 이 SM그룹은 이번에 뿐만이 아니라 M&A 시장에서 삼라 마이더스. 그렇습니다. 네. 너무 많이 등장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진짜 관심이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해외 사모펀드 몇 곳에서 인수 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 시장에서는 네. 국내 중견 건설사, 호반건설이나 부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는데요. 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일단 호반건설은 인수 제안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적으로 LOI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나 봐요. 아니요, 관심은 있었는데요. 호반건설이 3천억 원에 인수한다 이런 시각이 업계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네. 그런데 호반건설 측에서 워낙에 튀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네. 네, 호반건설 요즘 좀 대세예요. 아, 오늘 공시도 떴는데 네. 호반건설이 2010년만 해도 시공능력평가 60위권이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15위권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네. 호반건설이 네. 그 베르디움 그렇습니다. 네, 맞죠. 원래 이제 광주 쪽에서 유명했는데 네. 지금 경기도권까지 이제 올라왔어요. 이야.
네, 호반건설이 금호산업 지분을 5.16% 매입했다고 오늘 오전 장 시작 전에 공시를 했는데 이러다 호반건설이 금호산업 경영권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지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현장 플러스에서 네, 다시 전해주시면. 한번 제가 또 전달할 네. 예정이고요. 아이고, 저희 할 얘기 나중에 많네요. 네. 부영 같은 경우는 사랑으로 아파트로 유명한데 부영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호반이나 부영이 만약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지금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의 경영권은 사실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해외 업체 중심으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원래 LOI 접수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주관사인 우리투자증권 측에서는 이미 접수 기간이 끝났는데 추가적으로 인수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LOI 접수를 계속해서 받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지금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던 그 기업들 자체가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 여기저기 건설사들 찔러본다. 무조건 찔러보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네. 매각 인수 의향서가 접수가 되고 네. 입찰을 진행을 해도 네. 나중에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초창기부터 추가적으로 받겠다는 것에 대해서 업계 해석이 분분한데요. 어떻게 해석하고 네,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제출한 업체 중에 실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안전하게 가자, 특별히 더 보안을 지켜서 이번에 이미 업체 제출한 곳 외에도 추가적으로 경쟁을 붙여서 M&A를 한층 성공시키자 이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투자증권 측에 오늘 물어보니까 추가 희망자가 있다면 큰 틀에서 M&A의 큰 변화, 즉 크게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해서 인수 업체를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실사가 좀 지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사가 좀 지연이 되고 절차적인 시간이 좀 지연이 되더라도 네. 성공적인 매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 쌍용건설에 일하고 있는 임직원들도 우리 네. 국민이기 때문에 네.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쌍용건설이 M&A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네. 값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쌍용건설이 몸값이 어느 정도가 네. 가장 적정할까? 네. 근데 이 몸값도 많이 낮아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쌍용건설의 예상 매각 가격으로 2천억 원대 후반에서 3천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기존 1조 원대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죠. 이유는 지난 7월 법원이 회생 계획안을 승인하면서 확정한 채무가 8,500억 원인데 네. 이 가운데 채권단의 출자 전환으로 5,480억 원가량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이게 다가 아니겠죠. 네. 인수 이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면 초기 비용은 대략 최소 4천억 원가량 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요 시각입니다. 네. 그래도 기존 1조 원과 비교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죠. 네. 쌍용건설 지난 2007년 이후에 채권단이 7차례나 매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는데요. 이번에는 성공할 것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몸집이 많이 줄었고 네. 또 법정 관리 과정에서 프로젝트 우발 채무도 많이 줄였고 무엇보다도 인력 구조조 정도 했어요. 그래서 네. 규모가 지금 500명가량 줄어든 상태여서 이전에 비해서는 인수자의 부담이 다소 줄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수 자금 자체는 줄어들고 그리고 요즘 또 좋게 들려오고 있는 소식들 자체가 해외 건설 수주는 굉장히 또 하고 있다고 네.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인수자들, 그러니까 매수하고 싶어하는 네.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많이 갖게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 해외 건설 네. 수주 어느 정도 하고 네. 있습니까? 쌍용건설은 연일 기업과 달리 법정 관리 이후에도 나름대로 견조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해외 8개국에서 3조 원가량의 해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아프리카 적도기니에서 대규모 수주를 했죠. 3억 달러 단독 수주를 한 게 있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세인트 레지스 랑카위 호텔 컨벤션 공사를 8,100만 달러에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이전과 달리 노사 화합도 중요한데요. 그렇죠. 앞서 M&A에서는 인수자 자금 부족 외에 노조의 반대로 매각이 무산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노사가 성공적인 M&A를 위해서 화합의 의지를 다졌다. 이 점도 M&A에서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기업에 인수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나씩 네. 갖춰가면서 인수의 성공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지훈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가 오늘 현장 네. 플러스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네. 숙제가 있죠. 네. 이 호반건설이 과연 금호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될 그렇습니다. 것인가. 그리고 네. 현승 DNC의 컨소시엄 A사는 어디일 것인가. 네. 이 부분은 김주영 기자가 나중에 출연하지 네. 못하더라도 저희에게 네. 소식을 전해주시면 아, 저희가 그럼요. 네, 차근차근 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현장 플러스 진행했습니다. 증시는 어떤 일이 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시죠.